동사 마스형에 카케루를 붙이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사루, 썩다죠. 쿠사리 카케루, 썩기 시작하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그룹 동사가 2그룹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더 확장을 해보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였죠?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쿠사리 카케루의 마스형은 요거죠. 2그룹 동사는 룰을 떼면 마스형이 되니까. 그래서 요게 품사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수식해야 될 때는 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명사, 명사 사이에 노를 넣어서 수식하는 겁니다. 이 문법이 해석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한국어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르게 보여요. 동떨어져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니카케루, 죽을 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에 부딪혀가지고 붕 떠서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된 겁니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죽겠죠. 근데 이 시작한 동작이 완료가 되지 않고 중간에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죽다 만 거예요. 동작은 시작했지만 그게 완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면 죽다 만 거니까 죽을 뻔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은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고 중간에 멈췄을 때 그때 카케루를 쓰는 겁니다. 倉庫の屋根が壊れかけているので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이 카케루 문법이 한국어로 항상 의역이 되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쨌든 동작이 시작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그 창고가 있는데 창고 쪽에서 밤에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창고 쪽에 가봤더니 약간 좌우 대칭이 안 맞아. 오른쪽이 뭔가 좀 더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오른쪽 바닥에 뭐 물이 고여 있다든지 그러면 아 이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를 알 수 있죠. 무너지는 동작은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폭삭 주저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시작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케루 문법들 보면 때로형을 자주 붙여서 쓰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해석이 의역이 많이 되는데 때이루형은 어쨌든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로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동작이 시작하고 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완료까지는 안 됐지만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手が滑って高い皿を落としかけた。 이런 표현을 언제 쓸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멀쩡하게 그릇을 잘 옮길 때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이 접시가 어쨌든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어찌저찌 해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은 거죠. 손으로 다시 잡든 어디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든 어쨌든 이 오토스란 동작은 시작됐지만 완료가 되기 전에 멈춘 겁니다. 떨어지다 만 거예요. 중간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의역을 하니까 떨어뜨릴 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됐는데 중간에 멈췄을 때 쓰시는 거예요. この野菜、腐りかけ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食べない方がいいと思うよ。 자, 이것도 보면 야채가 딱 봤더니 완전 싱싱한 상태는 아니에요.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냄새가 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이렇게 썩은 상태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 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プールで泳いでいたら足がつって溺れかけた。 오보레루가 한자로 쓰면 요거거든요. 이 한자가 익자예요. 익사가 뭐죠? 물에 빠져 죽는 걸 익사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익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풀장에서, 수영장에서 멀쩡하게 잘 수영하고 나왔을 때 이런 말 안 하죠. 어쨌든 내가 수영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던지 아니면 내가 수심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발이 닿는 줄 알았는데 발이 안 닿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꼬르륵 꼬르륵을 몇 번 한 겁니다. 꼬르륵 꼬르륵 시작했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만두면 죽겠죠. 근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꼬르륵 꼬르륵 시작은 했지만 죽진 않고 중간에 도중에 멈춘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다 만 거죠. 의역을 하니까 물에 빠질 뻔한 거죠. あの電気、切れかけていない？新しいものと変えた方がいいね。 우리가 저 전등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언제 하죠? 멀쩡할 때 하지 않죠. 뭔가 전등이 평소보다 좀 어두워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혼자 깜빡깜빡 한다든지 그럴 때 전등 나갈 것 같은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전등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완전 100% 다 나가서 불이 안 켜진 상태는 아니에요. 완료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가는 동작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카케루를 쓰시는 거예요. 廊下に水がこぼれていたせいで滑って転びかけた。 우리 이럴 때 많죠. 넘어지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으악 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중심 잘 잡아가지고 넘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현 쓰시면 됩니다. 彼女は何か言いかけたが、結局何も言わず、うつむいたままだった。 저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왜 말을 하다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맥락이에요. 말을 시작은 했는데 완료는 짓지 않는 거죠. 하다 만 거죠. 그럴 때 이카케루 쓰시면 됩니다. 彼のことを嫌いになりかけたけれど、優しくされてまた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 키라인이 나루니까 동사에다가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싫어질 뻔했는데 이런 의미예요. 机の上に飲みかけのジュースが置いてある。 자, 요거는 접속 때문에 많이 틀려요. 여기 노가 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게 명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케루가 이 그룹 동사인데 루를 빼면 마스형이 돼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사이에 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먹다만 주스가 돼요. 그러니까 주스가 있는데 한두 모금 먹은 거예요. 근데 다 먹진 않아서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먹다만이라고 하죠. うちの子はやりかけの宿題を置いて友達の家に遊びに行ってしまいました。 야루란 동사에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하다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現場には書きかけの遺書が残されていた。 쓰다만 유서죠. 쓰다 말았다 라는 거는 쓰는 동작을 시작은 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완료는 못한 거죠. 그래서 중간까지 왔을 때 시작은 했지만 완료가 되지 않은 하다만 상태에 카케루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 수식할 때는 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鈴木さんは図書館で読みかけの本を机の上に置いて席を離れた。 요미카케노홍 읽다만 책인 거죠. 어쨌든 읽기 시작은 한 겁니다. 그래서 한 50페이지 정도 읽은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완료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카케루를 붙이시는 겁니다.